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랜트 내에 움직이는 모든 기계에 들어가 있는 베어링과 베어링에 적용되는 루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왜 베어링과 루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트 내에는 펌프나 컴프레서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회전 기계에는 그 회전 축이 있고요. 그 축을 지탱하기 위한 베어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 스펙이나 발주처 스펙, API 상에는 베어링과 이 루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벤더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에 적합한 기기를 납품을 하게 되고 저희 EPC 엔지니어는 스펙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부가 기본 소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EPC 기계 엔지니어는 실제로 부품 및 기계를 제작을 하지는 않지만 모든 회전 기계의 특징과 그 회전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개념 정도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저희가 이제 디테일한 스펙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고 해외 다양한 발주처의 요구 사항들을 맞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명드리는 모든 기계 사항들을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고 나중에 업무를 직접 수행하실 때 그때 이 강의 자료나 공부 자료를 찾아보시고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베어링 및 루브리케이션에 대한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어링의 종류 및 각 타입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은 하중 방향에 따라, 즉 베어링이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레디얼 베어링과 트러스트 베어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베어링의 구조에 의해 달라지는 접촉 방식에 따라 면 접촉을 하는 슬라이딩 베어링과 점 접촉을 하는 롤링 베어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슬라이딩 베어링과 롤링 베어링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브리케이션 방법입니다. 루브리케이션이란 베어링과 샤프트 사이에서 오일이나 그리스 등의 물질을 이용해 마찰 저항을 줄이는 작용을 말합니다. 샤프트와 베어링이 만나는 것은 기계적 마찰이라 저항이 크게 되는데 여기에 오일이나 그리스를 이용해 마찰을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찰이 적어지면 당연히 베어링과 샤프트의 마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찰이 발생하는 곳에는 마찰열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없애지 않는다면 베어링에 손상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나 오일은 이 열을 냉각시키는 작용도 하고 열을 대신 받는 오일에 대해서 이 오일을 냉각시키는 시스템도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각 베어링 타입에 맞는 루브리케이션의 종류와 각 타입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어링과 루브리케이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후에 이와 관련된 실제 업무는 무엇인지, 타부서에 어떤 인폼을 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앞선 펌프 타입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BB2 펌프의 섹셔널 드로잉입니다. 여기서 이 샤프트가 회전을 하게 되고 이 샤프트에 매달려 있는 임펠러가 같이 회전을 하면서 석션 노즐로 들어온 유체가 압력이 높아져서 디스차지 노즐로 나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전하는 축을 받쳐줘서 지탱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파트가 이 빨간색 박스의 베어링이고 이 베어링은 축과 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베어링에는 이 축과 수직으로 하중이 걸리는 경우뿐 아니라 축 방향, 즉 가로로 걸리는 힘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베어링은 이 모든 힘을 견디면서 회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축과 수직하는 힘을 받는 경우에 사용하는 베어링을 레디얼 베어링이라 하고요. 축을 따라 수평으로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 경우에 사용하는 베어링을 트러스트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힘의 방향에 따라 레디얼 베어링과 트러스트 베어링으로 구분을 보았다면 다음으로는 베어링과 샤프트가 어떻게 접촉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또 구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방식에 따라서 슬라이딩 베어링과 롤링 베어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슬라이딩 베어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베어링과 접촉을 하고 있는 이 축 부분을 바로 저널이라고 부릅니다. 슬라이딩 베어링은 베어링과 저널이 슬라이딩 접촉, 즉 접촉하는 부분이 면적인 면으로 접촉하는 타입으로 저널 베어링 또는 슬리브 베어링으로 불리우고 베어링과 저널의 접촉면 사이에는 윤활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슬리브 베어링은 면과 면이 접촉하기 때문에 축이 회전을 하게 될 때 마찰 저항이 이 볼과 롤러 베어링보다 더 크지만 수직 하중을 견디는 힘은 당연히 더 크게 됩니다. 슬리브 베어링은 축이 회전할 때의 마찰열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윤활이 필수적이며 사용 중 마모로 인해 구멍이 커지기 때문에 가락지와 같은 부시 메탈을 전월과 접촉하는 이 구멍부에 끼워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롤링 베어링, 구름 베어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롤링 베어링은 베어링의 볼 또는 롤러가 샤프트와 점으로 접촉을 하는 타입입니다. 베어링 안에 볼이 들어가 있으며 이 굴러가는 볼들이 샤프트와 점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축을 지지하면서 같이 회전을 하면서 하중들을 견뎌내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원통형 모양의 롤러가 바로 롤러 베어링이고요. 보통 레디얼 트러스트, 수직 하중을 견디는 데 쓰이게 됩니다. 여기 반대쪽에서 공 모양이 샤프트 위아래 위치한 이 파트가 볼 베어링이고요. 지금 보시면 베어링 하나, 두 개가 연달아서 붙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볼 베어링 두 개가 축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액셜 트러스트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OH 펌프에서는 용량이나 압력이 BB 펌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고 기계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 볼 베어링 타입이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되고요. BB 펌프에서는 볼 베어링도 사용이 되지만 롤러 베어링도 적용되고 가끔은 슬리브 베어링도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기체를 다루는 컴프레서를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컴프레서에서는 걸리는 하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볼 베어링은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슬리브 베어링이나 틸팅 패드 타입의 베어링이 사용이 됩니다. 롤링 베어링에는 앵귤러 컨택트 볼 베어링과 딥 그루브 볼 베어링, 그리고 볼이 아닌 원통형 롤러가 들어있는 롤러 베어링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볼 베어링에 자주 쓰이는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딥 그루브 볼 베어링, 깊은 홀 베어링입니다. 볼 베어링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입입니다. 딥 그루브 볼 베어링에서 기억하실 것은 수직 하중, 레이디얼 하중뿐 아니라 액셜 하중에서도 양쪽 방향으로 축 방향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앵귤러 볼 베어링입니다. 딥 그루브 볼 베어링과 다른 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레디얼 하중과 양방향이 아닌 한쪽 방향의 액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두 개의 베어링을 대칭시킨 상태로 내부 클리어런스를 조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베어링은 슬리브 베어링 중에 틸팅 패드 베어링 타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에서는 BB5 등의 큰 펌프에 가끔 사용이 되고요. 컴프레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베어링입니다. 한번 이런 타입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좌측이 수직 하중을 견디는 틸팅 패드 타입이고요. 우측이 수직 하중, 수평 하중, 액츄얼 트러스트를 견뎌내주는 틸팅 패드 타입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베어링에 볼이 아닌 패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 패드가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샤프트랑 같이 회전을 하고 이 불완전한 진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I 610에도 적용 가능한 베어링 타입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테이블 10은 API 610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암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펌프 업체에서 베어링 타입을 선정하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에서는 각 샤프트가 2개의 레이디얼 베어링과 1개의 더블 액팅 트러스트 베어링이 필요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레디얼 베어링에는 볼 베어링을, 그리고 두 번째 트러스트 베어링에도 볼 베어링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드로 다이나믹 레디얼 베어링에 슬리브형 베어링을 적용을 하고, 트러스트 베어링에는 롤링 엘리먼트 볼 베어링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드로다이나믹 레디얼 앤 트러스 베어링입니다. 모두 슬리브형 베어링을 조합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조합으로 베어링 타입을 규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베어링 타입을 나누는 기준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베어링 매뉴팩처러사는 노미널 스피드 리미테이션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 값을 정해두고 있는 건데요. 볼 베어링이 이 속도 제한 값 내에 있으면 볼 베어링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속도 제한 값보다 베어링의 스피드가 더 높게 적용이 돼야 된다면 볼 베어링을 적용하지 못하고 슬리브 베어링을 적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펌프 에너지 덴시티도 어떤 제한값보다 낮게 되면 볼 베어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높게 된다면 슬리브 베어링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펌프 에너지 덴시티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트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롤링 엘리먼트 베어링 스피드인데요. 모든 종류의 베어링은 제조사에서 정한 노미널 스피드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이 노미널 스피드를 넘게 되면 이제 볼 베어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슬리브 베어링 타입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볼 베어링에 대해서는 오일 윤활 타입은 NDM이 50만 이하, 그리스 윤활 타입은 이 NDM이 35만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NDM이 무엇이냐? NDM은 회전 속도를 의미하는 N과 평균 베어링 지름으로 계산되는 DM에 곱한 값인데요. 이 값을 곱한 값이 50만보다 이하이면 오일 윤활 타입을 사용할 수 있고 35만 이하인 경우에만 그리스 윤활을 사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펌프 에너지 덴시티의 값인데요. 파워, 킬로와트와 회전수, RPM의 곱으로 나타내게 되고 4 곱하기 10의 6승 킬로와트 퍼 미닛 이상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볼 베어링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이드로다이나믹 베어링 타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슬리브 베어링과 구름 베어링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베어링 타입을 EPC 엔지니어가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펌프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자신들의 기계가 문제없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 베어링 타입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 EPC 엔지니어는 각 타입이 적용되었을 때 베어링과 적용되어야 하는 루브리케이션에 대한 사항들이 프로젝트 스펙이나 발주처 스펙, API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 표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은 미끄럼 베어링, 슬리브 베어링은 레디얼, 수직 하중만 받지만 이 볼 베어링 타입은 레디얼 및 액셜, 수평, 수직, 하중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볼 베어링 타입은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장나서 재구매해야 할 때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베어링 주변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보수 점검하기도 쉽다는 게 볼 베어링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